2007년 9월 16일 아침, 온타리오주 나이아가라 폴스에서 5명의 잠수사들은 소규모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웰랜드 강은 나이아가라 강으로 흐르는 작은 강입니다. 나이아가라 폴스는 웰랜드 강의 유입부로부터 약 2km 아래로 있습니다. 그룹은 오는 아침 웰랜드 강의 유입부에서 출발해서 강을 향해 약 1시간 정도 내려가기로 계획했고, 약 2km 아래에 있는 어딘가의 보트 램프에서 수영을 끝낼 예정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다른 친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을 차로 데려갈 예정이었습니다. 웰랜드 강은 인근에서 인기 있는 잠수지로 초보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강은 약 9m까지만 최대 깊이가 있고 강으로 잠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산 어류, 3m 길이 이상의 거대 절갑상어를 포함한 어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의 위험은 위로 운행하는 보트 교통이었습니다. 2007년 9월 16일 아침 8시 30분 5명 중 4명은 이 잠수로의 첫 잠수가 아니었고, 그룹은 수영을 시작하기 전 5m 정도 아래로 잠수했습니다. 그날 아침 물은 짙었고 시야는 약 1.5m 정도 있었습니다. 그룹은 가까이 있기로 계획하고 강의 중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수중에서 시야가 잘 안 보이는 정도로 안개가 짙었기에 이들 중 한 사람은 새로운 잠수자로 그룹이 있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강가로 이동한 후에 잠수사들은 떨어졌습니다. 잠수 계획대로 잠수하려고 한 2명의 잠수사들은 강의 흐름이 잠수자들을 앞으로 이동하지 않아 웰랜드 강 위로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유형의 잠수를 처음 한 잠수사는 금방 길을 완전히 잃고 다른 사람들과 이리저리 떨어졌음을 느꼈습니다. 이 새로운 지역과 시야가 잘 안 보이는 조건 때문에 그는 잠수를 중단하고 위로 올라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위로 올라와 보니 나이아가라 강이 가장자리에 있는 자전거 다리 아래에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강의 흐름으로 자신이 더 이상 이동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잠수사는 다리의 지지대를 잡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보트가 그를 집어들고 해변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계획대로 잠수로의 길을 진행한 첫 번째 쌍은 웰랜드 강의 약간 아래에 있는 다리에서 이리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 잠수사는 잠수를 중단하고 잠수를 종료하기 위해 보트 램프로 가기 위해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잠수사는 2시간간 힘겹게 잠수를 지속했고, 마침내 잠수사는 계획대로 보트 램프로 가려고 했던 8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잠수를 종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클 포드와 페리 클랜드라는 2명의 남자가 웰랜드 강의 입구에서 나이아가라 강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이클과 페리는 이 지역에서 이전에 잠수한 적이 있었고 아마도 웰랜드 강에서 나이아가라 강으로 이동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2 남자는 이전과는 달리 잠수를 중단하지 않고 나이아가라 강을 계속 잠수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역 잠수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러 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웰랜드 강은 나이아가라 강에 가까이 있는 곳에 수백 미터 아래서 인근 수력 발전소에 있는 2개의 수거구가 있습니다. 이곳은 작동하지 않을 때 잠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수거구는 일반적으로 오후에만 작동합니다. 마이클과 페리에게는 안타깝게도 수거구가 작동 중이었고 쌍은 수거구로 잡혀 수거구 파이프 안에서 숨지게 됐습니다. 약 9시 30분쯤 다른 3명의 잠수사들은 마이클과 페리가 전혀 찾을 수 없음을 깨달고 최악의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그들은 정부 기관에 연락해 쌍을 찾기 위한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쌍은 오늘 잠수 계획대로의 길을 따르지 않아서 경찰 잠수사들은 웰랜드의 강변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쌍을 찾기 위해 강변의 아래로 잠수하는 잠수사를 보냈습니다. 헬기도 쌍을 찾기 위해 위로 출발했습니다. 수색은 다음 주까지 계속됐지만 9월 19일까지 쌍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날수록 웰랜드 강의 시야는 개선되지 않고 심지어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소나기를 이용해 웰랜드 강의 강변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쌍을 찾기 위해 경찰 잠수사들이 이전에 수색한 것을 놓칠 수 있는 일부 정보를 찾기 위해 소나기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역을 검색하기 때문에 전혀 소식이 없었습니다. 9월 21일 새벽 1시쯤 경찰은 수력발전소에서 전화를 받고 수거구 근처에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성인의 시신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수위를 낮추어 더 가까이 살펴보았을 때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두 번째 시신도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 시신은 마이클 포드와 페리 클랜드였습니다. 그들의 시신이 찾아진 장소는 원래 쌍이 수거구로 잡혔을 때와 거리가 11km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고의 조사가 시작됐고, 관계자들은 이 재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찾았습니다. 이 찾은 사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한 저녁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강의 급수가 수력발전소 수로의 점검을 위해 변경됐음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상한 급수 이벤트는 지역적으로는 알려졌지만 잠수사 중 일부가 지역 외에 사는 사람이었기에 이 소식이 잠수사들에게 전파됐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수거구 주변에는 물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표시된 상징이 있었지만, 이 지역은 잠수사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전 그 자리에서 시작한 잠수 그룹도 적극적으로 잠수했습니다. 수력발전소는 수거구 주변을 점검하기 위해 순찰 정도를 운행했고, 일부 잠수사를 적극적으로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보행자 다리 아래에서 구조됐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잠수사들은 수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순찰정은 위기를 경고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는 두 잠수자가 어떻게 수관으로 유인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쌍은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웰랜드 강을 떠난 것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나이아가라 강에 들어간 후에도 쌍은 교정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남성들은 수관으로 계획적으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수력발전소는 사고에 잘못이 있지 않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이들이 잠수한 지역은 수영금지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고 수영을 추가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박선이 순찰을 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가 있은 후에 온타리오 시의회는 앞으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안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정규 잠수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정의 점을 정하고 잠수 계획을 지키고 잠수 깃발을 내려서 잠수자의 위치를 위한 운송수단이 알 수 있도록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도 지역 주변의 경고 표시들이 잠수 금지를 명시하게 수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많은 잠수자들은 일반적으로 수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영금지 경고 표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역은 이후 잊혀질 수 없는 경고 표시가 설치되었으며 수영가나 잠수자가 물속의 위험을 알 수 있도록 작은 정박선과 같은 경고 표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즐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고 싶으신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